디하, 안녕하세요. 디자인 자격증 스터디의 디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GTK 포토샵 1급 2019년 10월 B형 1번 문제 풀어볼 거고요. 11월, 12월 영상 업로드는 디자스 채널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 따라 GTK 포토샵 1급 10월 B형, 다음 GTK 일러스트 1급 10월 A형 문제를 업로드 해보려 합니다.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파일에서 New 혹은 Ctrl N 누르셔서 도화지 세팅해 줘야겠죠? 일단은 가로가 4배, 픽셀에 세로 5배, 픽셀 여기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되죠. 레졸루션 72 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그냥 화이트로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름도 맞춰주면 좋겠죠. 중간 저장할 때 편하다 말씀드렸으니까. 자, 수험번호 8자리, 본인 이름 다시 문제 번호까지. 자, 이렇게 OK 눌러주면 도화지가 나오고 중간 저장할 때 이름을 미리 등록해주면 용이하죠. 일단 중간 저장 먼저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S로 저장 경로 대부분이 아니라 100%다 똑같아요. 라이브러리 가셔서 문서 GTQ에 저장하시면 되고 시험장 가시면은 이미지 안에 요 이미지들 있죠. 시험지 이미지 있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 혹시 이미지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수험번호를 등록했는데 아까 제가 미리 한번 저장을 해놔가지고 지금 이름 없음으로 떴죠. 자, 이렇게 중간 저장하시면 중간에 어떤 작업을 하시든 바로바로 컨트롤 S로 그냥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죠. 그것도 시험 경로에. 자, 사진을 불러와 봅시다. 1번, 2번, 3번이 필요하죠. 1번, 2번, 3번. 1번부터 3번까지. 자, CS4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불러오셔도 하나의 도큐멘트 안에 안 들어와요. 원래 안 들어오는 거니까 시험도 그리고 연습도 CS4로 하시면은 도화지 여러 개 짝짝짝 생길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하나 이렇게 이미지 하나당 도화지 하나. 그래서 빠르게 옮기는 작업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CS6 이상 버전은 다 이렇게 되니까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 먼저 작업해 줄게요. 나머지는 눈 꺼주고 1-1번 요게 아마 배경인 것 같죠? 필터 들어가니까 필터 가셔서 필터 갤러리 가신 다음에 이름 찾아주면 되겠죠. 스패터 뿌리기 스패터 찾아줍시다. S로 시작하겠죠. 스패터 누르시고 여기서 바로 그냥 이름만 찾아주신 다음에 상세 설정 건들지 말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 눌러서 배경 사이즈도 맞춰주면 좋겠죠. 일단 얼추 맞춰주고 엔터 눌러주고 바로 두 번째 뭐죠? 재봉틀 만드는 거죠. 모양이 좀 어렵네요. 바로 순서대로 만들어 봅시다. 펜툴로 가셔서 저는 쉐이프로 할게요. 쉐이프에서 면색은 없는 걸로 하고 선색은 그냥 잘 보이는 색 아무거나 검은색으로 시작해 봅시다. 자, 재봉틀 자체가 어렵게 생기긴 했죠. 그래도 그냥 얼추 비슷하게 쉬프트 누르면 딱 일자선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면 되고 곡선 쓸 때마다 알트 클릭 해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작업해 준 다음에 수정해 주셔도 되니까 일단은 빠르게 그려주세요. 곡선이다 알트 클릭, 직선이다 그냥 쭉쭉 넘어간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포토샵, GTK 일러스트 포토샵 둘 다 디테일보다는 이 툴을 사용할 줄 아는지 그리고 속도가 90분 내에 내 문제를 풀 수 있는지가 관건이니까 일단은 그냥 비슷하게만 그려줍시다. 배경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배경을 꺼줄게요. 잠깐. 그리고 처음 그릴 때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주면 좋겠죠. 아주 똑같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빠르게가 핵심이에요. 빠르고 최대한 비슷하게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하시면 충분히 빠르게 그릴 수 있고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직선이다 싶으시면 그냥 빠르게 쉬프트 꾹 누른 상태에서 툭쿡쿡 넘어가세요. 해주고 난 다음에 여유가 조금 있으면 그때 수정해 주셔도 늦지 않으니까 당장 처음 그릴 때 아, 너 너무 못 그렸어 막 멘붕이야 이러지 마시고 일단 빠르게.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시험지를 주니까 이렇게 컴퓨터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
펜툴은 가급적이면 미리 많이 익혀두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자주 사용하니까. 1번도 마찬가지고 4번에서도 사용이 되니까. 자, 이렇게 그렸는데 뭐 언뜻 보면 비슷한데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만 같아요, 왠지. 그러면은 여기 단축키는 A고요. 선택 툴 혹은 직접 선택 툴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건데, 그냥 선택 툴은 요 패스들, 사실 이 펜툴이라는 게 점을 이어서 저희가 그린 거죠, 방금. 그래서 이 점들을 잡아 수정해 주는 거. 일러스트를 해보셨으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저는 직접 선택 툴로 내가 원하는 점들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점 4개만 활성화됐죠.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Alt 꾹 누르고 휠 굴리면 확대되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내가 수정해주고 싶다, 너무 안 비슷하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 확실히 펜툴이 손이 많이 가요, 이런 식으로. 저도 굳이 수정을 안 하고 이 정도로 제출해도 충분히 점수 잘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기술을 알려주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보기 좋게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점을 하나 클릭하면은 요 핸들 있죠. 핸들 가지고도 이렇게 곡진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미리 한 번쯤 익혀 두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시험지에 있는 재봉틀보다 제 재봉틀이 너무 기니까 일단 길이를 살짝 맞춰 줄게요. 한 이 정도? 길이는 한 이 정도로 느껴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펜툴이랑 직접 선택 툴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이것도 미리 한번 해보시면은 펜툴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 감을 익혀놓고 가는 거랑 아예 할 줄 모르는데 아 맞다 이거 썼어야 됐는데 라고 시험장에서 꺼내는 거랑 둘을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이 부분은 뭐 얼추 비슷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갈게요. 나머지 부분이 여기가 좀 더 통통하게 되돌리기는 컨트롤 알트 Z고, 제가 지금 컨트롤 Z로 쓰는 거는 이거는 제 개인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좀 설정을 만져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정을 안 만진 포토샵에서는 그냥 컨트롤 알트 Z 누르시면은 여러 번 누를 수 있고 여러 번 되돌리기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살짝 내려줘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사실 룰러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제일 좋긴 한데 똑같이 그릴 거면 저 같은 경우에 누차 설명했듯이 룰러를 굳이 사용하진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그렸으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세이브 패스 해줍시다. 이름이 재봉틀 모양.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작게 보이실 텐데, 일단 중요한 건 그렸으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세이브 패스 해줘야겠죠? 패스 패널 꺼내야 되니까 패스 패널은 윈도우에 있다. 모든 패널 마찬가지로 윈도우에 있고 패스 누르셔서 이렇게 뜨겠죠? 그 다음에 이 패스 패널 내에 있는 내 패스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름 그대로 재봉틀 특수문자까지 띄고 모양 눌러주시면은 요 패스랑 요 레이어는 이제 필요 없어요. 아예 지워버릴까요? 이런 식으로 지우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패스를 저장 한번 해놨기 때문에 패스가 있으면 영역을 불러올 수 있고, 요 버튼으로 로드 패스라고 해요. 영역을 잡았으면은 내가 레이어 하나 빈 레이어에서 색깔만 준다면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일단 이렇게 사용할게요. 레이어 이름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3번 봅시다. 재봉틀 모양의 1-2번을 사용해라.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3포인트에 뭐 그라디언트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거 작업하는 것 같은데 1-2번 불러와 봅시다. 자, 요거 마스크 개념이죠. 일단은 모체가 되는 친구 재봉틀을 아래 놓고 그 위에 덮어줄 이미지를 위에 놓은 다음에 레이어 사이를 Alt 꾹 누르고 클릭. 간단하게 들어가죠. 모양도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 움직여줄 때 컨트롤 클릭해서 같이 활성화 시켜주고 컨트롤 T 눌러서 움직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요 저작권 표시 있죠?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할 때만 조금 그냥 나름 신경 써주고 굳이 안 지워도 되니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배치도 얼추 비스무리하게 맞춰 주신 다음에 레이어 이펙트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스트로크 3포인트 레이어 이펙트 간단하게 주는 방법,
이름 근처 더블 클릭, 레이어 패널에서 이름 근처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 바로 뜨고, 자,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 먼저 갑시다. 스트로크 3포인트에 그라디언트죠, 지금.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바꿔주고, 이 그라디언트 슬라이스, 그냥 에디터로 할게요. 요 살짝 마이스를 올리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냥 그라디언트로 하겠습니다. 자, 피커가 지금 두 개 있죠. 컬러 스탑이라고도 하고 피커라고도 하는데 아래 거를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수정해 줘야겠죠. 자, 색깔 먼저 봅시다. 첫 번째 색이 FFCC00, 그 다음에 두 번째 색깔 아래 거 더블 클릭 해주고 00FFFF. 자, 이렇게 색깔 두 개 주셨으면은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효과나 그라디언트, 특히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드랍 섀도우 먼저 체크해 줄게요.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노란색에서 민트색인데 민트색에서 노란색이니까 바꿔줘야겠죠, 방향을.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앵글에서. 그래서 이 정각이 아니어도 돼요. 뭐 180도, 90도, 마이너스 45도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추 눈대중으로 보기 좋게. 마침 딱 떨어졌는데 뭐 181도 이렇게 줘도 안 떨어진다는 거 확인하시고 나와 주시면 되고, 드랍 섀도우 체크해 줬죠, 아까. 자, 그 다음에 1-3번 드랍 섀도우. 자, 요 사진기인데 눕기를 따는 방법. 일단 컨트롤 T로 한눈에 들어오게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될지 모르겠는데 퀵 셀렉션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일단 윗부분 나쁘지 않게 따졌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추가로 쭉 그어주세요. 따라가서. 나쁘지 않게 따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올가미 툴을 많이 쓴다 했죠. 저희가 지금 영역을 잡은 게 이 상태 그대로 컨트롤 J로 영역을 복사해 보면 카메라 바깥 부분을 복사해 준 거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영역을 잡고 난 상태에서 지금은 바깥쪽을 잡아줘야겠죠? Alt 눌러주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여기는 더해줘야겠죠? 불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영역 반전 컨트롤 쉬프트 I, 컨트롤 J로 영역 복사 해주시면 깔끔하게 카메라가 따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살짝 잘려 나갔죠? 그럼 컨트롤 Z로 돌릴게요. 필요한 부분은 Alt로 빼주는 거. 어차피 영역 반전 해줄 거니까 빼준다는 개념이 맞겠죠. 한번 하셨는데 잘못 나왔으면 반전해 시켜주면 되니까. 자, 컨트롤 쉬프트 I로 영역 반전, 컨트롤 J로 복사. 지금 반대로 돼 있으니까 다시 컨트롤 쉬프트 I. 이렇게 빠르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사실 영역이 어디 잡혔는지는 저도 엄청 많이 했는데 아직도 헷갈리니까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은 되돌리기 단축키 컨트롤 알트 Z로 돌려주시면 되고, 다 따고 나서 뭐 잘못된 부분 없나 확인해 주시고 불필요한 부분 지워주세요. 이렇게 컨트롤 T 눌러 보면은 지금 자세히 보면은 영역은 요만한데 외부까지 잡혀 있죠. 그래서 이건 영역 딸 때 뭔가 잘못된 거니까 카메라 안쪽을 최대한 파고들어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I로 영역 반전, 지우기 버튼 딜리트 한번 눌러주면은 깔끔하게 카메라 영역만 남겠죠. 이게 약간 잔 영역 같은 게 남아서 아주 얇은 뭐 한 줄의 픽셀이 여기 있어도 같이 영역이 잡혀서. 자, 이렇게 영역을 따줬으면은 효과를 그대로 줘야겠죠. 자, 지금 마침 저희가 재봉 틀에 드랍 섀도우를 줬는데 1-3번에도 주래요. 그러면은 간단한 방법. 원래는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드랍 섀도우 체크해 줬죠.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이미 준 효과가 있다 라고 하시면 Alt 꾹 누른 상태에서 이 드랍 섀도우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그대로 따라와 주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만 몇 초 줄이는 게 또 쌓이다 보면 엄청 커서 일단 사이즈 얼추 맞춰주고, 배치랑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해준 다음에 글자를 넣어준 다음에 잡아줄게요. 자, 이제 쉐이프 툴 불러와 줘야겠죠? 쉐이프 툴은 여기 요 네모 도형 틀 혹은 동그라미 도형 틀 꾹 누른 상태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들어가셔서 요 모양 있죠? 여기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많이 여쭤보신 선생님 저는 뭐 동물들만 나와요? 혹은 몇 개 안 나와요? 혹은 이렇게 크게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크게 보는 방법 먼저. 보통은 이렇게 스몰 썸네일, 여기 톱니바퀴 조그만한 거 있죠? 스몰 썸네일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라지 썸네일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몇 개가 안 보인다.
뭐 동물밖에 없다 혹은 뭐 음표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톱니바퀴에서 올 버튼 눌러주시고 그냥 오케이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 버튼 눌러주셨는데 안 나오는 거면은 아마 이 커스텀 쉐이프 툴 프리셋,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에서 뭔가 망가졌거나 혹은 본인도 모르게 지워졌거나 혹은 지워진 거를 다운 받으셨거나 셋 중에 하나고, 그럴 때는 이제 재설치밖에 방법이 없죠. 일단 빠르게 찾아줍시다. 가위 모양과 퍼즐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요거랑 요거겠죠. 근데 퍼즐은 하나 불러와서 또 복사해서 쓰네요. 요거를 또 빨리 찾아줘야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데, 일단 가위를 찾은 것 같은데 두 개네요. 둘이 똑같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정방향에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걸 가져와 주고, 자, 두 번째 퍼즐 모양. 퍼즐 모양 뭐가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퍼즐 모양 여기 있죠. 퍼즐 모양 중에 또 모양이 다 다르네요. 그죠? 어떤 게 맞을까? 요거인 것 같죠? 자, 요거 그대로 또 가져와 줍니다. 불러와 줄 때 가급적 Shift 눌러주세요. 정방향, 정비율로 불러오는 개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쉐이프 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고 색깔을 주면은 색깔이 들어가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펜 툴로 다시 가봅시다. 쉐이프로 불러와 줬겠죠. 쉐이프로 불러와 줘서 지금 스트로크 면에만, 선에만 지금 속성이 있는 거니까 지우시고 면색 아무거나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선색 지우고 면색 주고 미리 작업해주면 좋겠죠. 면색을 준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색깔 넣어주면 바로 바뀌죠. 자, 그럼 색깔 찾아줍시다. 가위 모양 먼저, 가위 모양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깔 그대로 쳐줄게요. FF6600.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이름 근처 더블 클릭. 이너 섀도우는 체크만 해주고 나와줘도 된다. 여러 효과들이 체크만 해주고 나와줘도 되죠. 따로 이렇게 스트로크처럼 어떤 값이나 색깔을 주지 않는 이상. 자, 그럼 가위 모양은 끝났고, 그다음에 퍼즐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썸네일 색깔 그대로 하나를 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그대로 복사했는데 색깔만 다르고 각도만 다르죠. 크기랑. 그러니까 미리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아웃글로우까지. 자, 효과 아웃글로우 줍시다. 아웃글로우도 마찬가지 체크만 해주고 바로 나와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효과를 알맞게 줬으면 이동 툴로 Alt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해주면 복사가 되죠. 레이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만 딴 색깔로 주시면 끝났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글자 말고 소스를 다 뽑아낸 거예요. 배경이야 저희가 지금 잠깐 꺼놓은 거니까. 제출할 때 혹은 저장할 때만 잘 해주시면 되고, 배치할 때 한 번 더 봐주면 되니까. 그럼 바로 타입 툴로 넘어갑시다. 자, 타입 툴 클릭해서 배경화면 한번 찍어주고 그대로 쳐줄게요. 패션 디자인, 패션 디자인. 패션 디자인 하실 분도 많죠. 그 다음에 글자 레이어의 특성은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모든 글자가 활성화가 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T 누르면 원래는 이제 프리 트랜스폼, 그 네모 상자로 사이즈 조절하는 박스가 나오는데, 글자 상태에서 글자를 활성화된 상태에서 눌러주면 컨트롤 T를 이렇게 캐릭터라는 패널이 나오고, 캐릭터는 글자 수정해 주는 거죠. 여기서 에어리얼이니까 A 라인으로 가셔서 에어리얼 찾아주시고, 부가 속성 레귤러죠. 글자 사이즈 40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따로 안 들어가는 게 지금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니까 덮어 씌워주는 거죠, 오버레이로.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 저희가 보통 폰트, 그 다음에 폰트의 상세 설정, 그 다음에 글자 크기까지는 만져주는데 나머지 안 만져주는 게 있죠, 몇 개. 요 두 개 정도는 만지셔도 돼요. 나머지는 절대 건들지 말고 요 두 개. 얘 같은 경우에는 줄과 줄 사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두 줄로 제출을 해야 된다, 근데 너무 붙어 있다라고 하시면 요거 그대로 마우스 휠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떨어지죠. 요거는 얼마든지 수정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뭐냐, 얘는 줄 간격, 얘는 자간이라고 하는데, 글자 활성화 시켜주고 마우스 휠로 올리면 이렇게 떨어지고, 아래쪽으로 굴리면 붙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제출하셔도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은 자유롭게 만져도 된다. 저는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효과 그대로 줍시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름 근처,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스트로크 먼저 줄게요. 스트로크가 간단하니까 3포인트에 F4개 CC 이렇게 주시고 바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항상 앵글 신경 써 주시라 했죠. 색깔 먼저 줄게요. 에디터 가서 자,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 주시고 색깔 하나씩 먼저 줍시다. 333399. 그 다음에 두 번째 색깔 FF9900. 그 다음에 나와 주시기 전에 방향 한번 봐줄게요. 두 줄이었네요, 마침. 위에가 주황색, 아래가 보라색. 그럼 맞는 것 같죠? 위 주황, 아래 보라.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다시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엔터 쳐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왼쪽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다 활성화 시키시고 여기 위에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단축키를 활용하셔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L 혹은 C 혹은 R 알아두시면 좋고 아니면 여기서 활용하셔도 되고 자, 글자까지 다 쳐줬으면 이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얘랑 맞춰서 얼추 뭐 레이어 순서라던가 사이즈 다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하나씩 클릭하셔서 여기서 좀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은 레이어가 어떤 건지 가끔씩 헷갈리잖아요. 근데 컨트롤 꾹 누른 상태에서 무브 툴을 활성화된 상태에서 컨트롤 꾹 누르고 클릭하시면 그 레이어가 바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작업해 줄 수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에서 가까운 것부터 빠르게 작업해 주고 그거랑 맞춰서 다 사이즈를 최대한 비슷하게 노력해 줘요. 작업해 주려고 비슷하게 배경도 켜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 순서도 맞춰주고 퍼즐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도화지를 좀 비슷하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줄여주고 퍼즐도 마찬가지 각도랑 뭐 사이즈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눈대중으로 보면 좀 다르긴 하죠 확실히. 그래도 이 정도만 제출해도 감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자, 이 가위랑 지금 제가 만든 가위랑 여기 있는 가위랑 확실히 뭔가 다르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너 섀도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너 섀도우 맞죠? 근데 효과가 좀 세게 들어갔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들어간 것 마냥 안 들어간 마냥 들어갔는데 이렇게 효과만 정확하게 주시고 상세 설정 굳이 안 만져도 그러니까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막 비슷하게 맞춰주지 않으셔도 점수는 잘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상세하게 설정해 주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셔도 돼요. 감점 없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얘를 좀 더 키워줄게요. 왜냐면 지금 레이어 순서가 이 퍼즐이 좀 더 앞에 있고 저도 그거 정도까지 맞춰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맞춰주면 또 얼추 또 비슷하게 졌죠. 가위가 좀 더 작았네요. 알고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주고 나서 하나씩 맞추다 보면은 얼추 비슷해져요. 정말로. 그러니까 미리 막 다 하나씩 만든 다음에 배치 주시 마시고 어차피 결국에 나중에 한 번씩 한 번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끝났다 라고 하시면은 일단 중간 저장 컨트롤 S 한번 해주시고 포토샵 저장 순서 어떻게 되죠? 일단 이미지 먼저 뽑아야 되죠. 이미지 사이즈 400에 500.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S로 포맷에서 JPEG로 가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름 그대로 나오죠. 그럼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볼 건 퀄리티 하나.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퀄리티 12로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본 퀄리티 아마 8일 거예요. 8로 제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8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눌러주고 이미지 뽑았다. 그럼 이미지 사이즈 줄여줘야 되죠? 이미지 사이즈 줄이는 방법 컨트롤 알트 이미지니까 I 컨트롤 알트 I 눌러주시면 되고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이미지니까 이미지 패널 가셔서 메뉴에서 이미지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클릭해 주셔서
줄여주면 되는데 PSD 사이즈 줄여줘야겠죠. 보통은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10분의 1이네. 그러면은 가로 사이즈만 바꿔줘도 새로 그대로 10분의 1 되죠.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그 전에 이미지를 이미 뽑았으니까 수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눌러주면 이제 수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S로 저장. 중간 저장을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저장하시면 되시고, 내가 중간 저장을 안 했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S로 확장자, 포맷이 PSD인 거, 포토샵인 거 확인만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1번 마무리해 볼게요. 이렇게 GTK 포토샵 1급 2019년 10월 B형 기출문제 문제풀이 영상 마무리해봤고요. 이어서 2, 3번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디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